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그 모습 직접 한번 보시죠. 저희 당의 일부 정치인들까지 그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그는 잘못된 운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광주 방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몇 장면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추모탑 앞에서 저렇게 무릎을 꿇고 15초간 경례하고 묵념하는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고령이다 보니까 일어나면서 잠시 휘청이기도 했는데요. 주변의 관계자들이 놀라서 얼른 구축하기도 하고요. 또 열사묘역에서는 이렇게 참배를 하다가 눈물을 떨구는 모습도 잠깐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현지에서도 기자들에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죄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복받친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평론가님, 네. 이렇게 보수 정당의 어떤 대표가 이렇게 광주를 찾아서 직접 무릎을 꿇는 거 처음 있는 일이 네. 아닌가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보수 정당의 지도자들이 5.18 묘역을 찾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 단 한 번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적은 없었는데요. 저는 굉장한 여기서 한 사진이 오버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바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예.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서 당시 2차 세계 대전 때 전범국이었던 독일에 대한 자기가 대표를 해서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고 했던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예. 저는 정말 그 사진이 기시감처럼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이제 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행불자 묘역에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것은 우리가 이름 없이 희생된 모든 사람들과를 끝까지 찾겠다는데 통합당도 앞장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저는 이 사진을 이 행동을 본 아마 많은 호남의 그 국민들이 상당한 진정성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과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한 발언으로 광주 시민들이 상처를 입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 판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정부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흉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당에서 다 지금 머리 떨어져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만에 하나라도 또 발생을 한다면은 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해 나갈 거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네, 김 위원장 이 발언 외에도 당이 엄중히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장 변호사님 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미적미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이번에는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최승 평론가님 말씀 주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다만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정말 미래통합당이 이 5.18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는지, 과거와 정말 다른지, 그리고 이제 대구에 가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언급들도 지금은 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김종인의 어떤 개인기, 김종인 대표의 개인기에 기대해서 지지율도 상승되고 이런 국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이 5.18에 대한 어떤 접근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당연히 동의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어쨌든 그 지지율이나 여러 이 사정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걸 이슈화하기는 어렵지만 항상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부분
부분이 내재화되어 있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미래통합당이 체질 개선에 이르러서 5.18이나 다른 여러 이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지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지가 중요할 거고, 오늘 이런 부분은 김종인 대표가 정말 그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할 만하고, 이걸 단순히 이벤트라고 민주당에서 폄하하거나 그래선 안 될 거라고 보고, 김종인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에 갈 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아마 경계하거나 좀 우려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광주를 찾아서 사죄하면서 무릎을 꿇은 김종인 위원장, 어제는요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오시죠. 왜 우리가 지난 2017년도에 참 이 탄핵이라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약속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그런 부분을 갖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남, 어제는 대구, 네. 연일 매우 바쁜 행보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속을 다 지운 사람 맹 비난했네요. 참 대구에 가서, 전 대구 경북에 가서 저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저도 좀 의외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김종인 대표 전공법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읽혀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아주 이렇게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TK 민심을 다독이러 간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정면 돌파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딛고 일어서야 당이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구 경북에 가서 저런 것을 꺼냈다는 것은 당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정강 정책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려는 후속 의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 대해서도 이 대구 경북마저도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저는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끌어안고 대구에는 아픈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저 얘기는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전국 정당이 되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되어야 되고 중도로부터 인정받는 합리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지금 청와대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문제를 두고 뭐 갈등 아닌 갈등을 보이고 있죠. 이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뭐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 그거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해볼 거고 어쩌면은 거기에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성숙됐을 적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갖춰졌을 적에 대통령과의 소위 야당 대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갖다 드립니다. 변호사님, 지금 청와대와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이걸로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쨌든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키를 쥐고 주도권을 쥐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의제를 설정하고 그 결과물을 정확하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형식의 회담이 아니면 거부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반응을 내놓을지 이 숙제를 안겨줌으로써 이제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분명히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1대1 영수회담 형식으로 이제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청와대로서는 다른 정당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광폭 행보 그리고 외연을 넓혀가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청와대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도 뿌리치지 말고 중간에서 협의가 된다면 뭐 굳이 1대1 형식이 아니더라도 또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1대1 형식을 고수하더라도
야당, 지금 뭐 정의당이나 다른 기타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전국에 가장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건 미래통합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8월 임시국회 개원, 뭐 9월 정기국회 이런 여러 가지 수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도 이 외연을 확대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가 내민 손을 뿌리치지 말고 그 손을 맞잡는다면 더 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평론가님,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청와대가 좀 서로 물밑에서 대화하는 것 같지도 않고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에다 기자회견으로 얘기를 하고 최재성 정무수석은 또 청와대 브리핑으로 얘기하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모습도 참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네. 사실은 비서실장이나 이런 실무진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네네. 시기, 의제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게 언론에다 발표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최재성 정무수석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청와대가 되치기 당했다고 봐요. 최재성 정무수석이 불필요하게 있지도 않았던 이것을 본인이 그냥 덕담삼아 이야기했던 것을 언론에다가 공식적으로 불발됐다고 브리핑하는 바람에 그럼 뭔가 성사되지도 않은 것을 불발이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예. 그럼 야당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그럼 역제안하겠다고 제가 보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되치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받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게 자 그러면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그러면 여야 대표를 다 부를 것이냐.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29일입니다. 예. 그러면 새 대표를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대표는 이해찬 대표를 부를 것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오히려 고민에 지금 휩싸이는 상황이 돼버렸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나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인 만큼 예, 예. 좀 약간 좀 통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결단의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좀 화답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재형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위기 상황이다. 지금 속보 들어온 바로 이 내용일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지금 확진자가 166명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62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 588명, 비수도권에 35명, 이렇게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책권 뉴스 두 분과 짚어봤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녹음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김종인 위원장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두 사람 간의 어떤 신뢰 회복 또한 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